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역사 중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죽어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이 외세의 압력에 시달리던 19세기 말,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성황후는 왕비로서 조선의 국권을 지키고자 일본의 간섭에 맞섰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지만 명성황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녀는 일본의 눈의 가시가 되었고 일본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895년 초 일본은 조선 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가 자신들의 조선 지배 계획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일본군과 조선 내 친일 세력을 동원해 왕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 내부에서는 개혁파와 수구파, 그리고 친일파와 반일파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명성황후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조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은 1895년 10월 8일. 그날 새벽 경복궁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일본군과 일본 자객들은 이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명령에 따라 약 40여 명의 일본군과 일본인 자객들이 조선 훈련대 병력을 이끌고 경복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왕궁의 구조를 상세히 파악한 상태였으며 정확히 명성황후의 처소인 건천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으로 진입하며 문을 수비하던 조선군을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조선군의 훈련대 일부는 이미 친일파로 매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과 자객들은 건천궁으로 들어와 명성황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자객들은 왕비를 닮은 시녀들과 궁녀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명성황후를 발견한 자객들은 그녀를 잔인하게 시해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칼에 여러 차례 베이며 비참하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을 훼손한 뒤 흔적을 없애기 위해 궁 안에서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시신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여겼습니다. 명성황후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은 곧 조선 왕실과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고종과 왕세자는 일본군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왕세자를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아관파천으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잠시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일본은 왕비를 제거한 뒤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웠으나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일정 부분 저지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러시아와 서구 열강들은 일본의 만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고 가담자들은 일본 법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을미사변은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히 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라 외세의 침탈에 맞선 조선의 왕실과 민족이 겪은 치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상징하며 조선이 왜 스스로 강한 국력을 키우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조선 말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